자, 요거는 이제 뉴스 타파에서 이제 받은 자료고요.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라고 해가지고 공개가 이제 되잖아요. 홈페이지 보면 볼 수 있는데. 아, 실제로 공개된 자료. 네, 실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뉴스 타파에서 공개된 자료를 하나하나씩 모아서 엑셀로 다 만든 거예요. 와, 시간 많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뉴스 타파에서 한 거고, 그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자료고요. 그리고 보면은 뭐 공직자 이름은 가렸고 뭐 겁나 물건이 많아요. 뭐 국회의원 누구 본인 배우자 장남 장녀 해가지고 예금 채무 뭐 건물 이런 많은 자료 너무 보기 너무 힘들어. 뭐 4만 건 막 그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필터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본인 물건만 그리고 아파트만 일단은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몇 개가 얼마나 있을까요?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보면 뭐 국회, 뭐 국무조정실, 뭐 전라남도 고흥군, 군수 막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거든요. 현재는 아닙니다. 네, 현재는 또 제가 또 작업 중에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뭐 나오죠. 뭐 개포동 개포 프레지던스, 뭐 개포동 현대 1차 아파트, 뭐 알만한 데 다 많이 나와요. 성경, 우선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보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동별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개포동은 아파트를 32명이 가지고 있다. 52명? 네네, 그렇죠. 52채 고위공직자분들, 뭐 일원동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강동구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요거를 또 다시 구별로 나눠봤죠. 네. 네. 이게 일단은 결론. 일단은 보시면 뭐죠? 강남에 엄청 많네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규제 지역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지역에. 그 지역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강남 3구 그리고 뭐 4구라 그래서 강동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강동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예전부터 떴던 마용성, 마포구, 그다음에 용산구, 그다음에 성동구. 그 중에서는 용산구가 가장 높다. 그래도 강남구가 최고죠.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금관구 많이 떴잖아요. 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미미하네요. 뭐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그다음에 강북구.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강남 3구 용산만 좋아하더라. 이게 지금 국회의원만 있는가요? 고위공직자 다 고위공직자 다요. 네.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렇죠. 구. 네. 거기를 조사하신 거죠? 네, 전수조사하신 그렇죠. 거죠? 네. 강남을 많이 사시는구나, 확실히. 네. 일주일 동안 담았다. 그거로 하면 비율로 나눈 거예요. 요게 전체적인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친다면 강남구가 파란색, 서초구가 회색, 송파구가 요 초록색, 용산구도 나와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의 반 이상을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네, 고위공직자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이거를 다 팔고 해야지 좀 집값의 변화가 확실히 폭락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칠 때 그거 하다 보면은 내 집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 집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더라도 네. 좀 한계가 다른 지역보다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제 그쪽에 투기 세력을 좀 방지하고 집 가격이 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실제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규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지고 현금 없으면 일단 여기다 사지 마. 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들만의 리그.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별로 또 나눠봤어요. 어느 동을 많이 샀을까. 자, 일단 서초동, 개포동 해가지고 자 구로 따지자면 자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그다음에 강남구. 네, 그래서 다
그렇구나. 이쪽 지역이 다 물려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네. 그 강남 지역에 입주 물량이 네. 올해랑 내년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개포 프레지던스자에 아까 네네. 말씀 잠깐 지나가듯이 해주셨는데 거기도 지금 전셋값 그리고 서초구의 뭐 반포 그쪽도 전셋값이 막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 거는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일단 그 부분적으로 입주물 항상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음. 입주 물량이 초기에 많아지면은 네. 영향이 받아요. 분명히 네.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영향이 되긴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 소화가 되죠. 헬리오시티도 그런 경우였잖아요. 네. 엄청나게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나중에 좀 반등을 하겠다라는 분위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주택 상황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맞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 3구는 여전히 아성을 이제 뛰어넘어서 금방 또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아, 그러면서 다른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통이 발달을 하면은 저 위성 지역이나 그런 수도권 지역에도 뜨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면 이제 서울 중심부는 좀 가격이 빠질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이제 영국의 크로스 레일이라고 요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런던 중심가인데 그거를 이렇게 뚫고 있는 그런 기차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 보면 뭐 어떤 생각 드시나요? GTX. 네. 혹시 이거 아세요? 네. 잘하시죠. 아니 영국 크로스레일은 처음 보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GTX의 롤 모델이 크로스레일이에요. 아 그래요.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10년 전에 착공에 들어가서 약간 좀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GTX랑. 25 GTX 우리나라 이제 롤 모델이 지금 현재 운행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크로스 레일을 보고서 베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집값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분석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그래서 봤죠. 주택가격 지수 2008년도 요때쯤 해제 이제 그 크로스레일이 착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런던 중심가의 주택가격 지수는 2008년도 아시죠? 저 서브프라임 뭐 리먼 사태 그래가지고 집값이 런던 중심부는 빠졌어요. 근데 크로스레일 인덱스는 크로스레일 주변의 집값은 빠지진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 GTX 크로스레일이 지나가는 그 길은 여전히 상승의 기조가 보였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죠. 막 동탄이나 네. 이런 데는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죠. 괜찮아서 반영이 많이 됐죠. 어. 뭐 운정 지역 엄청나게 오르고 뭐 동탄 많이 오르고 요 지역은 다 반영이 돼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 외부 지역 수도권 지역만 올랐느냐? 그래서 크로스레일 자료를 한번 보자면 요거는 뭐냐면 초록색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밑에는 뭐냐면 런던 중심가로 들어가는데 절약된 시간. 시간을 아껴주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큼 아꼈느냐 이 크로스레일이 뚫림으로 해서 그래서 보면은 시간을 아낀 게 많을수록 집값은 많이 올랐어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절약을 안 했으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일단 그러면 단축되는 시간이 클수록 집값은 많이 오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런던 중심가거든요. 네. 거기는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단축된 시간이 없는데 집 가격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중심부는 교통이 발달할수록 외곽 지역도 오르지만 중심가는 중심가기 때문에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 신기는 없지만 일단은 요 교차 지점 골든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서울역, 청량리, 삼성이 어떻게 보면 GTX A 노선 지나가고 B 노선 지나가고 C 노선 지나가고 이렇게 겹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GTX 상으로 봤을 때 요 지역 주변이 이제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은 여전히 인기가 많고 외부 지역도 그 얼마나 단축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은 많이 오를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바닥에 시그널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집값의 하락기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되게 조용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래요.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과거로 봤을 때 제 경험상
이렇게 조용하고 그렇다고 매매나 매도가 안 되냐? 아니에요. 돼요. 조금씩. 조금씩 되다가 어느 순간에 물건을 좀 살려는 매수자가 왔는데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어. 네, 하나씩 없어지고 또 다른 물건이 났는데 집주인이 물건을 다시 넣어버리고 가격을 5천만 원 올려서 내놓는다든지. 그게 이제 상승 초기였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물론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뭐 금리 상승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냥 되게 조용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승이냐 뭐 하락이냐 이런 걸 논쟁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시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래에도 그럴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발전을 했어요. 호갱론으로 보더라도 여기 집 가격이 오른지 안 오른지를 그냥 부동산 사장보다 더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옛날 같은 분위기에는 점점 가격이 올랐다면 요즘 분위기는 하도 전파 SNS, 유튜브 뭐 그러니까 확 떨어진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촉을 이제 발휘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공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말하는 내공이 뭐냐? 내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공부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해요? 뭐 책을 보면 나오나요? 네. 모르겠어요. 많이 보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부동산 책 10권 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부동산에 100군데 가라. 네, 전 수백 명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100군데요? 네, 부동산 100군데 가서 네가 공부를 하면 너는 진짜 전문가가 된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은 제가 경력이 10년밖에 안 됐어요. 보통 20년, 30년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 지역의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네. 그분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냥 가서 뭐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음료수라도 한 개 딱 들고 와서 제가 이 정도 투자를 할 것 같은데 투자를 진짜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좀 약간 뻥튀기 해서 이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많은 얘기. 저도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군데만 가면은 그냥 전문가가 되지. 근데 제가 수백 명한테 얘기했거든요. 한 명도 제가 100군데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거의 다 데이터에서 끝나는 그런 걸까요? 책에서 끝나고. 네, 책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현장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집을 가더라도 현장을 갔는데 뭐 언덕이야. 근데 언덕을 누가 이게 뭐 데이터상으로 잘 하나요? 다 감추지. 보통 좋은 거는 이제 아파트 자랑을 하는데 나쁜 거는 잘 자랑을 안 하잖아요. 그 금매 같은 거요. 네. 그런 거가 진짜 좀 네이버에 올라오는 거랑은 차이가 있나요? 금매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라고 꼭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현장에 가야만 발견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금매가 좀 나오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금매가 나왔어요. 1억짜리인데 7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살 것 같아. 그렇죠. 자기가 사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찼어. 이제 더 이상 못 사.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은 친척한테. 그렇죠. 부모님, 형제한테 주죠. 그렇군요. 네, 형제한테 주고 그래도 거기도 찼다. 그러면 지인, 친척 그리고 나서 누가 될까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뭐 투자장 뭐 내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으니까 뭐 투자할 것만 알려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돈 가방을 이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계약금 늘 준비를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막 설명하고 이러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그런 분들한테 그냥 바로 그냥 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왜냐면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분들은 물건을 잘 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아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계약 확률이 높잖아요. 좋은 물건을. 네. 그리고 나서 그분들도 안 산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물건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금매를 구하기가 예전보다는 쉽지는 않죠. 네.